해도 해도 너무하는 막장 드라마. 하지만 한 번 보면 빠져드는 마성의 드라마 펜트하우스. 막장의 대가 김순옥. 하지만 그녀는 막장 드라마로 유명한 아내의 유혹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도 막장 요소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순옥은 막장 드라마 작가 타이틀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김순옥 작가에 대한 악플은 못 남기시게 될 겁니다. 김순옥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펜트하우스 시청 시 유의사항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순옥드는 산으로 가지 않는다. 산에서 시작해서 안드로메다로 간다. 두 번째, 순옥드에 외란 없다. 와만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순옥드에 의문 가지는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볼 자세가 안 돼 있다. 네 번째, 시체 없음 뭐다. 다섯 번째, 부검할 때까지는 죽은 거 아니다. 이상 김순옥 작품 시청 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순옥으로 본명인데요. 1971년 5월 25일생이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1996년생과 1998년생 아들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순옥 작가의 별명은 제가 부르는 순옥킴도 있지만 캐서린, 월화 순옥 금토일, 순옥 드라마틱 유니버스, 순시간 옥삭에 있습니다. 별명 중에서도 영상 제목으로 쓸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든 월화 순옥 금토일은 황후의 품격 당시 수목 드라마로 편성이 되었는데 방영일이었던 수요일과 목요일만 기다려진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김순옥 님이 작가가 된 이유가 재밌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2살, 4살 제일 힘든 시기 아들 둘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MBC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를 보았고 드라마에 대한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3일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공모전에 바로 당선이 되었지만 3일 만에 시나리오를 쓴 건 천재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박하고 뭔가를 꼭 해야겠다는 게 있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그때 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김순옥 작가는 천재가 맞는 것 같은데요. 2000년 MBC 베스트 극장 사랑에 대한 예의로 데뷔를 하였고 이후 인턴 작가로 활동하다 2007년에 MBC에서 아침 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각본을 맡으면서 특유의 거침없는 전개의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2008년에는 SBS에서 평일 저녁 7시 20분이라는 열악했던 시간대를 극복하며 시청률 40%를 넘긴 한국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막장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집필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요. 그 당시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모티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말도 안 되게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긴 했지만 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막장 요소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한편 2012년에는 SBS에서 5손가락을 선보였는데 시작부터 엄한 사건으로 여주인공이 교체되는 악재를 만나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되고 3회 때 14%까지 시청률이 오를 만큼 초반 기세가 강했지만 경쟁장 메이퀸의 대박으로 인해 한 자릿수 시청률까지 추락하였다가 평균 11%대의 시청률로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상당한 시청률입니다. 참고로 경쟁작 메이퀸의 최고 시청률은 26.4%였는데요. 각본가 본인은 20회로 만들어야 할 드라마를 30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중반 전개가 늘어진 것이라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이 5손가락을 뽑았습니다. MBC에서는 2014년에 집필한 왔다 장보리는 그동안의 부진을 날려버렸던 그녀의 두 번째 대표작이 되었는데요. 연민정이라는 한국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악역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배우 이유리는 이 역할로 MBC 연기대상까지 탔으며 당연히 시청률은 고공행진이었고 37.3%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내 딸 금사월은 김순옥의 세 번째 대표작 드라마로 34.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후반부에 늘어지는 전개로 욕을 많이 먹었고 악플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2017년 언니는 살아있다로 SBS에 컴백. 주말 드라마로는 시청자층이 약한 SBS에서 방영하는지라 초반 시청률은 저조했으나 갈수록 시청률이 수직 상승했는데요. 시청률은 6%로 시작해서 24%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작품에 비해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인터넷상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었는데요. 보통 막장 드라마들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신기하게도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시청층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황후의
품격은 시청률 7%로 시작해서 16%로 끝이 났는데 연출은 주동민 PD였으며 이번 작품 펜트하우스에서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제작비 270억 정도 되는 대작인데요. 대작인 만큼 시청률도 9.2%로 시작해서 28.8%까지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모전을 3일 만에 다 쓸 정도로 천재성이 있는 김순옥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쓸 때도 쉽게 써질 것 같은데요. 그녀는 드라마 특성상 6개월이든 1년이든 24시간을 일해야 되니까 개인 생활이 없고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취재하는 시간이 길며 드라마가 시작되면 시청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1일 연속극 할 때는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에 막장이 오르거나 댓글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릴 때 스스로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나쁜 바이러스를 대중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희망이 없던 환자들이 아내의 유혹하는 시간대에는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드라마 하는 40분 동안 고통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를 잊어버릴 정도로 드라마에 몰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김순옥 작가는 자신이 손가락질도 받고 악플도 받지만 다른 면에서는 40분 동안 정말 괴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잊게 해줬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김순옥 작가의 색깔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대단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거나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오늘 죽고 싶을 만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안 오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삶의 낙이 된다면 제겐 더 없는 보람이죠. 위대하고 훌륭한 좋은 작품을 쓰는 분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행한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 드라마 내일 내용이 궁금해서 못 죽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 슬픔을 잊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고 싶어요. 마치 마지막 ipse 속 노아가가 그렸던 그 ipse 같은 작품을 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드라마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 삶의 의욕을 얻는다면 그게 제 드라마가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옥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자극적인 막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김순옥 작가는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있고 인생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작가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소위 고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써낸다는 것은 뒤에 숨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김순옥 작가는 스스로 지루한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탐정 소설이나 만화를 좋아했다고 해요. 특히 중학교 때는 만화방에서 안 본 만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김순옥 작가를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김순옥 드라마에서는 밥 먹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죠?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싸우는 장면에서 밥상을 엎는 용도라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통 드라마에선 밥 먹으면서 PPL도 하고 쉬어가는 포인트로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김순옥님에겐 강박관념이 있다고 하네요. 쉬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보는 내내 다음 장면이 궁금한 드라마를 쓰고 싶은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펜트하우스 하는 동안 제가 화장실을 못 가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저만 펜트하우스 보는 동안 화장실을 참았나요? 인터뷰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건이 터지는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와 답답하지 않은 시원시원한 글을 써서 드라마 하는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는 드라마 말고 보는 동안 드라마만 몰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김순옥은 막장이라는 단어 앞에 다른 요소들이 묻히는 게 속상하다고도 합니다. 막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안에 아무리 다른 내용을 녹여도 막장이란 단어 한마디로 묻혀버리고 드라마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폄하되는 게 속상하다고 하는데요. 김순옥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결같지 않나요? 10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옥 작가에겐 몇 가지 클리셰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 드라마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구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요. 예를 들면 구세경, 구필모,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구호동이 있죠. 두 번째,
악역들은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위해 협박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데요. 해결사가 악역의 결혼을 파토내려고 심혈을 기울이지만 결국 실패하고 악역들은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혼의 나락으로 몰리지 않으려고 인신공격 아닌 임신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의외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벌받지 않고 잘 사는 악당이 한 명씩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내 딸 금사월의 소국자와 언니는 살아있다의 메이드가 있죠. 현재 방영 중인 펜트하우스에서는 강마리가 유력한 후보인데요. 단 황호의 품격에서는 죽거나 체포당하는 등 모든 빌런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스노킴 장르. 이 영상 마지막까지 안 보고 스노킴님에 대해 악플 다시는 분, 스노킴님 남편이 검사라고 합니다. 이상 두 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